테라루나 사태의 주범 권도영 테라폼랩스 대표를 서로 넘기라며 한국, 미국, 싱가포르가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때 한국의 일론 머스크라며 세계적으로 추앙받던 청년이었는데 그 말로가 참 비참합니다. 오늘은 테라루나 사태의 전말과 권도영의 앞날을 짚어드리겠습니다. 권도영은 1991년생으로 한국 국적입니다. 대여내고 졸업 후 미국 스탠퍼드대에서 경제학과 컴퓨터과학을 전공했습니다. 잠깐이지만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일했습니다. 그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2016년 분산 네트워크를 연구하다가 가상화폐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2018년 테라폼랩스 설립 후 성공가도를 달리게 되는데 2019년에는 포브스가 선정한 30세 이하 아시아 30인의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테라루나 사태가 터진 뒤 외신들은 테라노스 전 CEO 엘리자베스 홈스에 빗대 한국판 사기꾼 홈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테라 루나 코인은 가상화폐의 변동성을 최대한 줄인다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테라가 스테이블 코인이라면 그 가치를 담보하는 게 루나입니다. 1달러 1테라 1루나 법칙을 기본으로 하며 현물 예치 자산담보 알고리즘 운영 등을 세 가지 특징으로 합니다. 하지만 결국 시장 시세 차익을 이용한 위험한 운영체계였는데 특히 루나 코인의 유동성은 늘 골칫거리였습니다. 그래서 권 대표가 2021년 3월부터 도입한 게 앵커 프로토콜입니다. 투자자가 테라폼랩스의 루나를 맡기면 최고연 20%의 이자를 테라로 지급하는 파격적인 상품입니다. 앵커 프로토콜은 대출도 가능했는데 이자율이 연 12.4%였습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말이 안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자 투자자들이 루나를 담보로 UST 대출을 받은 다음 앵커 프로토콜에 예치합니다. 테라폼랩스 입장에서는 대박이 난 겁니다. 2021년 5월 50억 달러 정도였던 적립금 규모가 1년 뒤 160억 달러까지 불어났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게 폰지 사기라고 지적했지만 권 대표는 가난한 사람과는 토론하지 않겠다며 만용을 부립니다. 그러나 얼마 안 가 죽음의 소용돌이가 시작됐습니다. 한 코인 시장의 큰손이 8,500만 달러어치 테라를 한 번에 팔아치우면서 테라와 루나가 동반 하락한 겁니다. 0.98달러로 떨어졌던 테라 가격이 1달러를 회복하지 못하고 폭락하기 시작하더니 테라, 루나 코인 가치가 일주일 만에 99.99%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 55조 원이 일주일 만에 증발한 겁니다. 권 대표는 누군가의 작전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하면서 테라 2.0이라는 새 코인 발행을 선언했지만 상장 2주 만에 가격이 10분의 1 가까이 폭락하면서 실패했습니다. 2022년 4월 앵커 프로토콜 등의 효과로 대박을 친 직후 권 대표는 측근과 외국으로 도주합니다. 천재 개발자 한국의 일론 머스크에서 국제적인 도망자 신세가 된 거죠. 권 대표 체포 소식을 기다리고 있던 국가는 우리뿐만 아닙니다. 싱가포르와 미국도 즉각 움직였습니다. 모두 테라, 루나 사태 피해자들이 있는 국가입니다. 한국 피해자는 28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피해액은 50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싱가포르에서는 800억 원대 사기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미국 뉴욕 남부 연방지방검찰청도 권 대표가 체포된 직후 그를 투자자 기만 등 8가지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현재 이 세 국가는 몬테네그로 사법당국과 범죄인인도 가능성을 타진 중에 있습니다. 권 대표 일행은 몬테네그로 현지에서도 위조문서 소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몬테네그로 사법당국은 이 기간 동안 어느 나라에도 송환되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권 대표가 국내로 송환되더라도 제대로 된 처벌이 가능할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가상화폐 범죄 처벌법이 아직 없기 때문에 일부 특별법이나 형법을 끌어다 적용해야 합니다. 국내 일부 피해자 커뮤니티에서 차라리 미국으로 송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한국은 징역 15년에서 20년이지만 미국에서는 100년 이상 선고될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권 대표를 이토록 증오하는 이유는 뭘까요? 권 대표는 지난해 인터폴 적색 수배 직후 트위터를 통해 산책하고 쇼핑몰도 간다면서 도주서를 부인하고 피해자들을 기만했지요. 여기에 주기적으로 트윗글을 올리고 팟캐스트에도 출연했습니다. 최근 몬테네그로 법정에서는 구금기간 연장에 대해 다투며 한국어 통역이 제공되지 않는 등 방어권을 박탈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과거 권 대표는 SNS에서 영어로만 소통해왔습니다. 막대한 피해도 있지만 이런 권 대표의 반성 없는 태도가 피해자들을 더 분노하게 하는 것 아닐까요? 어느 나라에서 권 대표를 넘겨받든 엄정한 수사와 그에 합당한 처벌 그리고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이 있어야겠습니다. 토마토픽이었습니다.